배 대표님,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한 달, 그러니까 23일이 한 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일이 됐습니다. 예, 전후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 의미를 좀 우리 데이터 전문가한테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크게 뭐 3대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갤럽, NBS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예. 이 세 개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갤럽은 그동안 한 2주 동안 놀았어요. 3주 3주입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주 만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갤럽이 22일 조사한 3일간 네, 5일까지 조사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7%로 1% 빠졌고 예. 부정평가는 63%로 지난 조사하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때는 35%고 3%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27%였는데 예. 국민의힘은 3%가 빠져갖고 32%. 아, 예. 민주당은 4%가 늘어나갖고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조사 때는 8%를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앞섰는데 이번엔 1%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죠. 쪼그라들었고 두 번째 전국 지표조사 MBS 19에서 21일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기도 27%네요. 예. 부정평가도 여기도 똑같이 63%입니다. 같은 조사 방식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31%. 예. 그리고 29. 민주당은 29%입니다. 예. 그러면은 3%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주 전에는 국민의힘은 34고 민주당은 24였어요. 예. 그러면 8%죠. 24?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민주당과의 격차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아니 리얼미터까지 네, 네, 얘기를 네,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7, 부정평가가 68.4입니다. 네.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42.2, 예. 국민의힘은 31입니다. 그래갖고 격차가 11.2%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렇죠.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조원 CNI라든가 또 미디어 리서치 이런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예. 여기는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네. 자동응답 조사와 일단 전화면접 조사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뭐냐면 민주당이 뒤집거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재미 좀 봤다 이겁니다. 뭐냐면 막판에 전당대회 과정에는 우리도 계속 분석해갖고 지지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미를 못 봤어요.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라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역컨벤션이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였죠. 근데 왜 관심을 막판에 정봉주가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후끈 달아오른 거예요. 정봉주가. 전현희도 한 건 했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정봉주 낙선자가 무슨 명팔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명팔이 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가 3월 12일 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2일 지점부터는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갤럽이나 MBS가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당대표는 관심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되는 건 뻔히 삼척동자 초딩도 안 한 거고 근데 이제 경선에서 12일 정봉주, 14일 누굽니까? 전현희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살인자, 윤석열 살인자 막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오해인지 뭔지 하여튼간 이거를 의도를 안 했을까?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다 의도한 거라고 봐야죠. 아니 전당대회 기간 중에 최고위원 후보자가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검사 관련된 이제 청문회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이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송석준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그러면 전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 의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물어볼 수 당연한 있죠.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제 책임을 묻나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김건희 살인자예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도 살인자예요. 그러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서 살인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영교도 박수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박수 당연히 치겠죠. 6등을 하던 전현희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이에요. 2등. 그리고 16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김병주. 그때 우리 방송을 했던 네. 계엄령. 계엄령. 김민석이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수석 최고위원 돼갖고. 그러냐면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겠죠. 예. 제가 뭔가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 지역구가 있죠. 근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육사 40개예요. 한미 계엄사 부산에 가기까지 했는데 계엄령 그 부분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계엄령 해제하는 순간 바로 해제되는 거 알면서도 김용현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한 거는요. 나라가 좀 흔들리면 계엄령 선포하고 반대하는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병주까지 4등을 했네. 한준호는 또 MBC잖아요. 그러니까 명팔이 이야기하죠. 그냥 막 수박 덩어리가 돼버린 정봉주는 낙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되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아무래도 좀 고관여자. 그러니까 고관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에 이렇게 그냥 응답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걸 이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고 박사님 뭐냐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무대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조금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부정은 더 올라가요. 긍정은 제자리 걸음인데 부정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광복절 우리도 분석을 했지만 김명석 광복절 이 경축식 쪼개진 그런 경축식이 되고 거기다가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논란 이런 것들이 국민들 뇌리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코 박사님 이러다 보니까 거듭 우리 방송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특정인을 좋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면 당대표가 살아야 되는 아니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듯이 당대표가 잘 돼야 당이 잘 되는 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런 논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30일이 되는 동안 유효타가 없어요. 유효타. 뭔가 한동훈 표가 막 확 먹힐 만한 그런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무대가 사실은 25일 우리 방송하는 시점으로 보면 내일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컷 제안을 해놓고는 코로나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 걸린 것이 맞느냐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어요. 이야기까지도 계속 뭐 나옵니다. 설마 안 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도 그동안에 뭐 큰일 있을 때마다 단식해버리고 무슨 피습 당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하도 많아서 꼼수가. 고 박사님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중증은 아닐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다수당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면 팍스로비드나 라브리게오 치료제 이 처방 못 받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 처방 받으면은 한 3, 4일이면 낫거든요. 그러면 맞죠. 25일이 안 됩니다. 그럼 26일, 27일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개인 일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아니 법원 선고도 연기됐어요. 아, 대표회담보다 더 중요한 개인 일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 직후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고 그랬고. 네. 그런데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도 이건 입법 독주고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갖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야권이 거대 야당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NBS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다가 59%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위한 정당한 거부권 사용이다는 30%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이 전략이 들어먹히고 있다. 먹힌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가랑대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돼도 예. 계속 때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왜냐면 자꾸 거부권 행사하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예. 100번 치고 안 무너지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 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게 지지율이 높으면 이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지지율이 높아야 되면 두 번째는 명분.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그러면 그 설명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예리한 설명이면은 정말 방송에서도 나가서 평론가들이 그 이야기를 봐라. 이렇게 명분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대안입니다. 대안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노란봉투법도 야, 왜 노란봉투법을 해? 우리는 파란봉투법으로. 파란봉투법이야. 아니 그 못하는 빨간봉투법으로. 그렇죠. 파란봉투법이야. 또는 빨간봉투법이야. 아니면 정말 뭐 녹색봉투법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거든요. 민생지원금 그 25만 원 일괄적으로 살포하는 거 안 돼. 그럼요.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럼요. 지금 지원을 하겠다. 딱 이게 나와. 그렇죠. 뉴민생법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뉴민생법안. 그다음에 방통위법도 신방통법. 예. 신통방통 아니냐? 신방통법. 이러면요 꼼짝 못해요. 신방통법의 내용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독일처럼 이것도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 잡은 쪽에서 좀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소야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구성을 할 때 의결권에 조금 프리미엄을 여권 쪽에 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지율,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을 더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2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만 다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